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1일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단키트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50원 정도 하락해서 33,700원, 750원 정도로 마무리되었고요. SC바이오센서도 0.9% 하락, 랩지노믹스 2.7%, 수젠텍도 1.2%, 휴마시스 2%, 셀리드는 2%, 엑세스바이오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증시는 이제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시키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과 5일선이 수렴한 구간에서 5일선이 서서히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주가에 대한 패턴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주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지켜보면서 계속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C바이오센서도 지금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시젠과는 좀 다르게 시젠은 서서히 들고 있었다면 SC바이오센서는 서서히 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여전히 주고 있는 채로 진행되면서 좀 지루하게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는 수급도 이번에는 주목할 수급은 없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도 지금 2%,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거래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거래를 죽이면서 주가를 조정시키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SC바이오센서와 시젠 같은 경우는 쭉 일정 구간 주가를 유지를 하면서 큰 변동 없이 진행을 한다면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면서 주가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을 또 3일 만에 거의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전과 상당히 유사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래로 추가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121선마다 지지를 하는 듯 한데요. 요거를 이제 언제 또 이탈시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또 3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하면서 계속 주가를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물량을 들고 있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수급 주체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저렇게 몇십만 주의 물량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월봉 입장에서도 아주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상승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도 유사합니다. 지금 이제 100원 정도 하락했고 차트를 보시면 랩주노믹스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우 유사하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고요. 계속 그 비슷한 구간에서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거래를 한 번씩 주면서 위로 올렸다가 거래를 죽이면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전과 계속 유사하게 좀 가격대를 형성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차이를 본다면 계속 이 테마에 대한 이슈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이제 버티지 않습니다. 주가가 버티지 않고 꾸준히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랩제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구간을 형성하면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죠. 랩지노믹스도 이전에 이제 곧 이 시세를 주고 빠질 때는 저렇게 이제 크게 구간을 만들지 않고 꾸준히 저점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눌러버리는 상황을 만드는데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휴마시스도 지금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휴마시스는 근데 밴드를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우하향으로 주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내려가면서 조금 애매하게 계속 네,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61선 지지 라인 만들면서 이 음운구름에 대한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딱 좋은 그런 이제 밴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휴마시스도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추가적인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셀리드도 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요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셀리드는 오히려 이전에 진단키트의 시세가 끝나고 쭉쭉 이제 밀어내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주가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진단키트보다 시세가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꽤나 빠르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5,690원 정도고요. 휴마시스와 좀 유사한데 그래도 휴마시스보다 하락에 대한 그 추세가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61선 들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고요.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외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힘을 받았었죠. 그래서 백신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힘을 좀 받았는데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업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를 조정시키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더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은 지금 14% 가까이 하락을 했고 시간 외 가격에서는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상한가 두 번 이제 경험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세가 크게 나오고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추세는 완전히 위로 들기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이슈에 의해서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일단 투자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고요. 그럼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슈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을 제가 또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24주차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고요. 뭐 중증 환자들은 크게 지금 추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형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검출률은 확실히 이번 주에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9%에서 9.9%로 2%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확실히 이전에 쭉 내려오던 추세에서 한번 튀고 나서는 계속 코로나에 대한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시하고 있던 데이터 중에 또 하나 하수 검출률이 지금 조금 떨어졌습니다. 5,380에서 5,065로 떨어졌는데요. 여기 이제 단기간에 피크를 찍고 떨어지느냐, 그게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검출률을 보았을 때는 단기간에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검출률의 고점을 또 넘어갔기 때문에 이 하수 감시에 대한 상황은 몇 주간 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할 때의 움직임을 좀 본다면 확실히 코로나가 10주차, 12주차 그때 좀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10%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수 검출률이 쭉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검출률이 증가했는데도 하수 검출률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월 말 정도에 코로나가 확산이 시작된다라고 보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6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그때쯤에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코로나의 데이터가 좀 유의미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약국과 약국 키트와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수급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 양성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쭉 감소하는 추세였다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양성률이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 3, 4월에 대한 양성률과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증가를 할 것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주차 기준이었기 때문에 검출률이 더 증가했죠, 지금은. 그렇다고 한다면 양성률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도는 또 이제 환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액티브 환자 수가 지금 5천까지 떨어졌고요. 치료 완료된 환자 수가 19,000명까지 증가를 하면서 꾸준히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환자 수는 1,197명이었고 지금 줄어든 숫자가 596명이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는 한 700명 정도, 700명이 채 되지 않고 한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이 끝나가는 것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꽤나 이제 짧게 지금 유행하고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다른 이제 태국과 대만에 대한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는 확실히 확산세가 줄고 있다.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일 이제 1200명, 1300명 뭐 요 수준의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K 정도가 지금 주에 평균으로 나오고 있고 일주일치로 보면은 한 8,000명, 9,0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전년도의 데이터를 본다면 전년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 수와 그 다음에 이 입원 환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조금 치명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여름에 대비해서 좀 환자 수가 좀 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빠르게 줄고 있고, 호주도 확산세가 조금 여전하긴 하지만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적다라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미국도 양성률이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3%에서 0.1% 감소해서 2.9%대로 나왔고요. 여기는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양성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도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님버스에 대한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에서 검출되고 있는 비율에서 37%까지 증가를 하면서 대체를 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지금 확산세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향후 몇 주간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유의미한 그런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확산세가 이제 님버스가 서서히 이제 비중을 차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님버스에 대한 비율이 지금 이제 더 2배로 지금 케이스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지금 님버스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올 여름에 또 새로운 이 웨이브, 큰 이제 확산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검출률이 이번 주에 한 8% 정도 나왔고요. 8%면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좀 높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영국도 서서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수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 여름 대비해서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이대로 잠잠해진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진단키트에 대한 시세들이 서서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계속 끌고 나갈지는 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주에 한 3,370명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전 주에는 2,0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꽤나 이제 말레이시아도 68% 정도 지금 주간에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그다음에 동남아 또 다른 국가인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 이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라 색깔은 지금 이제 테스트에 대한 숫자고, 테스트 숫자는 늘어나지만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본다면 확실히 이제 주당의 이 확진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양성률은 뭐 1.8%, 2.8%, 양성률 한 10% 수준에 조금 덜 도달하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한 영국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8명 정도씩 걸리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마찬가지 크게 확산되진 않고 있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 동남아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일주일에 52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전보다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미얀마도 같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률이 아직 2%대 수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 조금 더 이것도 데이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인접하고 있는 네팔도 마찬가지 30명 정도가 하루에 일주일에 걸리고 있는데요. 인도와의 그런 교류로 인해서 좀 이런 이제 확진자 수가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수십 명 수준의 확진자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유의미하게 이 데이터를 보기에는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제 대만인데요. 대만은 이제 8월 달까지는 이 웨이브, 코로나에 대한 웨이브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지난주 데이터가 지금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피크를 찍고 지금 감소한 상황인데 그러면 얼마나 이 수준이 유지될 것인가 했을 때 7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주에서 지금 8월 2일까지 해서 전체 확진자 수가 추가로 42만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평균적으로 4에서 5만 명 정도가 주에 계속 확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르게 줄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 코로나에 대한 웨이브가 확실히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태국에 대한 데이터는 이번 주에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기사도 없고 크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좀 확산세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월 말에 피크를 찍고 감소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컬 의사들의 얘기를 본다면 7월까지는 피크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 중국 정부의 얘기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중국 얘기는 이제는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유행했던 싱가폴,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대만, 태국 요거는 이제 다 피크를 찍고 서서히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홍콩은 뭐 원래 많지 않았지만 싱가포르도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지금 10,000명 이상의 매주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대만과 태국도 수만 명의 확진자 수가 매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적어도 이제 7월 말까지는 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확진자 수가 나왔던 인도가 좀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빠르게 피크도 뭐 그렇게 높이 치지 않고 적당히 올라가다가 지금 적당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다른 국가들과 대비했을 때 좀 의아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아무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이 지금 이제 확산세가 서서히 올라가곤 있지만 유의미하게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양성률이 영국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미국은 아직 3%대 수준이라서 아직은 이 전체적으로 경계를 하기에는 확산세가 작년 여름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국가들, 호주도 이제 마찬가지죠. 확산세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여름 대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수준이고요. 이제는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뭐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 서서히 다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커질지는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검출률이 9.9%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6월 말 7월 초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작년 여름 대비해서는 이 확산세라든지 치명률이 작년 여름보다 더 커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아무리 커봐야 작년 여름 수준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그것을 이제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우리나라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묻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러나 조금 이상한 것은 그런 이슈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주가를 주기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 흐름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모두 다 그런 형태로 지금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인위적인 뭐 기사라든지 그런 소스들을 뿌려서 추가적인 시세를 주려고 이런 구간을 만든 것인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코로나에 대한 테마였던 만큼 우리가 장기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